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세계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인데요. 이번 여파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팔고 떠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두고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처럼 순매수 행진을 벌이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 말이죠.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가 급반등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주식시장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피 회복에는 큰 힘이 되었지만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두 달이죠. 1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식을 사고 판 계좌는 무려 109만 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요, 2020년 3월 말 기준 주식거래 활동 계좌는 3,076만 9천 개나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4월 이후에 약 11년 만에 최대의 증가폭인데요. 일평균 거래대금이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개인 순매수도 역대 최대가 되겠고요. 고액 애탁금도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신규 계좌 증가수도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3월 한 달간 개미는 연이어 역대 최대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너도 나도 주식을 사겠다며 증권사로 달려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한 주식은 12조 원이 넘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11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올해만 사들인 게 25조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한때 1400대까지 떨어진 코스피가 1800선을 회복하는 데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온 이유 중 가장 큰 특징은 개미들이 우량주를 매수한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관련 순매수가 개인 전체 순매수의 절반이고 현대차와 SK하이닉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도 과거와는 다른 점인데요.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가 흐름의 극적 반전을 기억하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계속되는 초저금리로 여유 자금이 있는 개인들의 주식 투자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투자 예탁금은 무려 47조 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소 2분기까지는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타 매매보다는 우량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1년 이상 장기간 투자했을 때 투자 성과가 일반적으로 좋게 나오는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단지 주가가 떨어졌다고 뛰어드는 묻지마식 투자나 과도한 대출은 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 투자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촉발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과거 금융위기와 다른 양상입니다. 개인 투자자,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 투자자들은 현명하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유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소중한 노후생활자금, 그리고 전세보증금이나 학자금, 그리고 단기간에 필요한 자금으로 투자했다가는 꼭 필요한 곳에 돈을 못 쓸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위 몰빵 투자나 묻지마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주식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반드시 약세시장, 베어 마켓 시장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반기까지 추세를 지켜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해드린다면 이번 사태로 반도체와 비대면 접촉 증가에 따른 IT 수요 증가로 수출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바이오 헬스는 이번 사태 확산에 따른 의료, 건강 관련 수요 증가로 수출 급증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수출 기업들의 기업 경영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투자해야만이 됩니다. 기업 경영 분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 시에 바로 우량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장성에는 역시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기업에서 매출액이 신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매출액이 신장되면 기업이 성장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총 자산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 기업의 모든 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이 되었던 비유동자산이 되었던 고정자산이 되었던 유형자산이 되었던 모든 자산이 증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유형자산도 증가해야 됩니다. 바로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존재 형태가 있는 건데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구축물, 차량, 운반고 이러한 유형자산의 증가가 된다면 그 기업은 성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인데요. 수익성에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률입니다. 매출액 대비 기업에서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기 전 순이익률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은 비율이 높아야 기업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되겠죠? 부채 비율은 분모의 자기 자본분의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자기 자본의 부채인데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나오는데 기업에서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되겠죠. 이렇다면은 기업의 안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안정성에는 차입금 의존도가 있는데요. 이 차입금 의존도는 기업의 분모의 총 자본입니다. 이 총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리걸 캐피탈, 법정 자본금에다가 잉여금이죠. 서플러스. 그 잉여금에도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그 기업의 총 자본에다가 분모에다가 분자는 뭐냐? 부채입니다. 차입금 플러스 회사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들려온 순수한 차입금에다가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입니다. 사채가 있죠? 그래서 총 자본분의 차입금 플러스 회사채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차입금 의존도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기업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 비율이 좀 떨어지고 차입금 의존도가 떨어진다면 그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경영 분석을 통해서 장기간 투자해야만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경영 분석을 통해서 장기간 투자해야만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